분은 오고 계시다는데 문 좀 잠깐 열어. 여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아마 내 전화는 지금 저기 우리가 옆에 삐뚤을 잘못 찾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똑바로하기 때문에 제가 전화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대표님 전화가 올지는 몰라가지고. 네, 그냥 시작할까? 네, 시작하세요. 시작하고. 그렇습니다. 네. 먼저 여기가 서울 시내의 중심지도 아니고 또 서울 시내 견디느라고 상당히 오시기가 망설이기 때문에 불구하고 그리고 또 여기가 또 인천 지역에 또 번화가 도 아니고 이 생소한 이 지역까지 와주시는 게 대해서 너무 진짜 무릎 꿇고 빌면서 정도까지 그런 심정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분명히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누구라도 나는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나는 이 장소로 올 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왔다 그런 것들이 각자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하경 박사님께서 이 모임을 주도할 때 저에 대한 그래도 실력 같은 그런 신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니까 생각하고 그것을 영원히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딱딱 제가 5초 만에 대답할 수 있는 모든 것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몰아서 질문하시지 마시고 손을 들어가지고 빨리빨리 질문을 해주세요. 대표님 잠깐만요. 네. 지금 못 오신다는 건 뒤에 한달 분이 한 7, 8명 되는 것 같은데 네. 또 뭐 전화를 지금 적어가지고 제가 방송 녹화를 뜨고 있어가지고 네. 예, 다른 핸드폰인데 그 혹시 와이파이입니까? 예, 와이파이 주소 좀 하나 보내주시면은 저한테 그럼 저걸 바꿔야 되겠어요. 왜냐면 전화를 해서 이 근처에서 뭐 분명히 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 전화를 안 받으면 예, 그래서 이게 양해를 부탁합니다. 저 전화를 가지고 가면은 지금 녹화를 그러면은 전화를 못 받아. 그러면은 여기까지 와가지고 고생해서 얼마나 낭비겠어요 지금. 그렇겠죠. 예,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아야 되니까. 예를 나누고 이게 이제 제가 이 행사를 할 때는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오신 모든 선생님분께서 바라는 게 있을 거예요. 저는 그거부터 먼저 생각합니다. 근데 그 바라는 게 아직 본인을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 바라는 것들이 보이게 만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제 중에. 그러면 저는 또 바라는 게 있어요. 제가 바라는 게 이것을 행사를 하는 이유는 예발 걷기 도구라는 이 세계 최초의 저희 발명품에서 지금 판매되고 있는 예발 걷기 도구를 판매하는 것. 그리고 신개념 헬스장, 헬스장에 대한 그 지금 2층에 있어요.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운동을 뭐 어떤 운동인지 모르겠으나 조금 있으면 설명되겠죠. 나는 운동이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운동만이 사실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제가 최근에 시니어 강습을 다녔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이따가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선생님이 이제 저보다는 더 나이가 좀 있어 보이십니다. 죄송합니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죠? 한 70 전에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요양원이라는 데가 주변에 본인 선생님들 주변에 본 적이 있다 손 들어보십시오. 요양원 내려오십시오. 아마 자세히 안 봐서 그럴 거예요. PC방보다 아니면 노령보다 많은 데가 요양원이거든요. 근데 그 요양원은 가득가득 채워지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 개업하고 있거든요. 내가 싫거나 좋아하거나 다 요양원에 들어가요. 대부분 요양원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 부분을 딱 하나만 시간이 아주 귀하시니까 꼭 집어서 말씀드릴게요. 나는 요양원에 갈 일 없겠지. 누구든지 가게 됩니다. 가게 되는데 거기에 가는 시점이 언제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걷다가 폭폭이 자꾸 줄어들어요. 그러면 나 혼자 화장실 가기도 불편해져요. 어느 날. 나는 안 그러겠지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 시점이 옵니다. 근데 제가 거기 와서 이제 이렇게 저는 이제 시니어 강습 이렇게 들어갈 때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귀염둥이 미스터강 오늘도 왔습니다. 자, 오늘도 즐겁게 음악에 맞춰서 춤춰서 해보겠습니다 하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어르신들이 조금 계시는데 90%가 이제 여성분이고요. 남성분들께서는 잘 안 보이시더라고요. 이미 돌아가시거나 너무 많이 아파서 방에서 못 움직이시겠죠 아마. 어쨌거나 제가 거기서 느낀 것은 딱 그겁니다. 보폭이 줄어들고 또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손을 흔드는데 A라는 할아버지께서는 여기는 팔이 여기까지는 가는데 여기는 안 가요. 또 B라는 할머니는 여기까지는 가는데 여기는 안 가요. 안 가는 데가 있어요. 팔이. 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안 가는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나이가 들면 왜 손과 발이 안 가는 지점이 생길까? 안 가는 지점이 기능이 기능이 맞아요. 50%를 맞췄어요. 근데 왜 그럴까? 그럴까요? 저기 휴대폰 들고 계시는 선생님은 혹시 생각한 적 있으세요? 신경이 둔해져서 그러지 않을까? 근육이 굳어가지고. 신경이 둔해졌어요. 그런데 왜 신경이 둔해질까? 자, 제가 그러면 거기는 이제 전문 영역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만큼 척추가 눌려가지고 신경줄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눌려지는 정도는 진입보행만큼, 예를 들어서 내가 79까지는 그런 현상이 없었는데 80세부터 그런 현상이 두드러져요. 나이가 들수록 심하게 눌리거든요. 왜냐하면 뼈가 약해지니까. 자, 그런데 그거는 틀림없이, 그리고 책에서도 좀 소개가 나오겠습니다만 책 제목이 이런 게 있어요. 혹시 필요할지 모르니까 휴대폰에 메모하셔도 되는데요. 책 제목이 좀 길어요. 노벨 의학상이 찾아낸 불내 장소의 비밀, 텔레오미어라는 책에 나왔어요. 참 특이하게도 장수와 관련해서 노벨 의학상을 받는다는 것은 참 이례적인 일이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장수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학교에서 연구되고 많이 연구되었습니다만 그 하나의 점은 딱 종료되었고요. 너무나 쉽고 간단하게 설명되어지는 책이라 아주 이 세계에 던져주는 충격이 대단하죠. 그 책의 내용을 딱 집어서 저는 한 10몇 번 읽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연구했던 30년 동안 연구했던 이 회사의 그런 그 툴과 거의 99% 맞아떨어지는 게 너무 놀랐고요. 다만 다르다면은 우유나 콩을 먹지 마라. 거기까지 얘기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 식사가 잘못되어서, 즉 말해서 우리들이 먹고 있는 이 탄수화물 있잖아요. 밀가루, 빵, 이렇게 쌀 이런 것들을 먹어서 그런데요. 그것을 거의 북극물 취급하고 있어요. 그 책에서. 그래가지고 지금 조금 있다가 제가 우리 쪽에 저거 한치가 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회사에서 제가 연구하고 해서 실제 사람들에게 이걸 먹어가지고 정말 할머니인데 20대까지처럼 보이게 몸을 만들어지는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건 다 특허된 사항이에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계란은 천의 얼굴을 가진 식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것과 먹느냐에 따라서 천사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이 식품은 냉동실에서 제가 꺼낸 거예요. 실리콘 그릇이거든요. 여기에 17가지 팔색 채소가 으깨진 겁니다. 여기 이제 냉동실에 들어갔다가 여기 이 한 조각하고 여기 이제 물에다가 물 4대 1 정도로, 그러니까 계란 4, 물 1 정도 젓가락 가지고 저어가지고 전자레인지에 4분 데운 거예요. 4분 데운 거. 이래서 여기 한쪽하고 여기 한쪽을 먹었을 때 아주 자고 일어나면 몸에서 빛깔이 나고 그 정도 이 먹는 것을 바꿨더니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책에서는 아까 그 텔레미아 책에서는 단 것을 아주 단 과일을 금기시했어요. 금기시하고 우유 같은 것도 금기시하고 그리고 짠 거 매운 거 이런 거 금기시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것을 이제 식감을 좋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약간 뭐죠? 좀 향기 맛도 좀 있고 약간 매콤한 맛도 있어서 특별한 뭐 반찬을 필요하지 않는 그러니까 식사를 할 때에 일부러 섭을 먹지 않아도 이런 식품 안에 충분히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서두는 끝났고요.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들 오신 것 같아요? 박사님? 아니 이게 지금 연결이 안 돼요. 비번 누라고 나오나요? 지금 TT 운동을 처음에 보시면 나는 이리 정말 이제 적어서. 설명을 듣는 동안에 나는 정말 그거 흥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하신 분이 나타나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요즘 정신이 이상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한 5년 전만 해도 1500대 1로 됐습니다. 자폐아를 포함해서 정신 이상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통계에 의하면 작년에 통계에 의하면 50명 중에 한 명으로 늘어났어요. 이거는 너무 빠르게 일어나는데요. 전 세계가 막 경악할 정도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 별로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음식과 운동으로 고쳐요. 그것들을 저는 이제 특허를 포함해서 직접 제작하게 한 32개 정도 되거든요. 그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계 네발 걷기 대회에 또 참가할 수 있는 그런 네발 걷기 동아리 활동도 할 수 있고 세계 네발 걷기 대회 축제를 위한 그 협회의 명예직 임원이 될 수도 있어요. 임원은 아니고 명예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주식회사 NKP거든요.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선생님께서 나는 놀 수는 없으니까 저는 택지자인데 놀 수는 없는데 뭐 크게 힘들지 않아서 내가 여기 창업을 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주식회사 NKP 이름으로 물건을 쓰시면 돼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제가 국가에서 뭐 지원을 해준다. 물건을 컨택한다.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특히 나이 든 사람이 쉽지 않아요. 거기서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여기서 본인이 마음에 드는 어떤 판매하겠다 하는 물건을 여기 싸놓고 여기서 판매될 수 있도록 위해서 다 도와주는 인큐베이팅 해줘요. 그다음에 애국인 도시 숙박업 창업 이것도 뭐냐면 여기는 주식회사 NKP 프로그램이 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행을 하는 건데 여기 간석동이라고 있습니다. 간석역이 있는데 이거는 무슨 뜻을 얘기합니까? 지금 코로나 기간에 한 2년 지속되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전부 다 방콕했겠죠. 코로나 안 걸리려. 근데 걔네들이 유튜브만 이렇게 NSN을 이렇게 여는 순간 한국에서 생산되는 K-팝에 대한 드라마, 그 춤 이런 걸로 놓쳐놨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딱 해제되면 우리가 원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온 곳곳의 골목은 외국인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거하고 뭔가 관계가 외국인 도시 숙박업, 외국인 도시 관광객 숙박업이 우리나라에 그 코로나 직전에 상당히 있었습니다만 코로나 기간 동안에 거의 100% 다 폐업해 버렸어요. 외국인 모두 안 오니까. 근데 지금 딱 준비하면 딱 좋다. 그리고 그렇게 고수익은 아니어도 한 사람의 월급 정도는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선생님이 내가 빌라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나는 한쪽에서 자고 다른 방에서 자고 다른 방이 또 있다. 빈 방이 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주식회사 NK 프로그램에서 아주 최저 가격으로 어떻게 그 인테리어 하고 세팅을 하는지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보여줄 수가 있고 그 현장을 직접 내가 보겠다 관심 있다 하시는 분은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안내해 줄 거예요. 여기 주식회사 NK 사장님이에요. 그 다음에 KCF 회원 지원 이거는 뭔 얘기예요? 여기는 지금 이학영 박사님 밖에 나가셨나요? 이 박사님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이거 초점이 너무 크고 이거는 그냥 이런 것이 있다고만 해서 이렇게 이거 일금시라고 얘기하면 띄고는 아닙니다. 세계 네발걷기 대축제가 무엇일까요? 했는데 그 지금 나눠드린 그 서류가 있습니다. 이 대강의 내용을 설명드린다면 저는 어떠한 길을 걸어왔고 이것이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왜 세계 네발걷기 대축제가 이 생소한가에 대해서 이걸 하려고 그러는가. 근데 왜 하려고 그러냐면 지난번 제가 모임에서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의사들은 그렇지 않지만 상당히 많은 의사들이요 이 척추 눌린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자기들이 그게 해결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아픈 게 거의 다 음식도 있고 뭐 건강 잘못돼서 이런 것도 있지만은 척추에서 신경이 눌려서 그렇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풀려면 네발걷기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 예를 들어서 네발걷기를 한다면 손목이 꺾일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꾹 처박혀가지고 엉덩이에 이만큼 올라오고요. 그러면 여성들은 자세가 이상해지죠. 그리고 앞으로 쏠릴 만큼 너무나 어깨가 아프고 손목의 부상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고개를 이렇게 V자로 뒤로 꺾지 않으면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아픈 사람이나 자폐아들을 케어하려고 할 때 정상인들도 너무 힘든 이 고난이도 운동을 집중력이 정상인들보다 10배, 20배나 떨어지는 그 사람들을 운동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영구 불모지로 남아있었어요. 네, 뭐가? 네발걷기로 얻어지는 네발걷기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좀 못했습니다. 그 길을 제가 열어준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에 말들이 많아요. 네발걷기 가 사람한테 독이 된다, 해가 된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강아지나 고양이들은 디스크가 없다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분도 있어요. 강아지, 고양이 디스크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강아지, 고양이가 요즘 걷질 않아요. 그러니까 한자처럼 그냥 계속 누워 있어요. 얘네들이 네 발로 그냥 정상적으로 지 네 발 다리고 평상시 그걸 사용하면 그런 일이 없겠죠. 그냥 마냥 누워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보다 디스크가 더 많대요. 어쨌거나 네발걷기에 대한 인식을 달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의학적 가치가 크기 때문에 상하이나 북경에서 중국인들은 가진 게 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1차 타겟으로는 일본인, 중국인 여기 그 큰 도시에서 1시간 거리라 할 수 있는 영종도에 그 인천시와 같이 문화체육관광부 이렇게 같이 해서 네발걷기 축제 대회를 기획하고 있는 거죠. 자. 저는 이제 그동안에 중국에 한 6차례, 그 다음에 여기는 베트남 글씨죠? 베트남. 그래서 이제 베트남, 그 다음에 국내 전시회 한 5차례, 이렇게 이제 국내 TT 운동이라는 그 제목으로 주로 활동을 했고요. TT 운동의 그 탄생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단위가 억이에요. 억년. 지금으로부터 몇 억 년 전. 자, 1억 년 전, 2억 년 전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 지구의 기후의 역사가 요 기간 동안에 대기 산소 농도가 25%가 넘었을 시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코로나가 만약에 걸렸다 그러면 몇 년 치료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산소통 안에 들어가면요 코로나가 시스템이 났잖아요. 신기하죠. 원인 바꿔 말하면 산소 부족으로 코로나는 생겼다고 봐요. 딱 정리할 수 있어요. 왜? 밀림이 다 타게 점점 이 대기의 산소 농도는 낮아지거든요. 그만큼 산소가 이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시대가 있었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 산소 농도가 이렇게 포화 상태에 있었을 때는 엄청나게 큰 나무와
지체만큼 큰 동물들로 이 세상이 가겠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럴 때에 인간이 살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DT 운동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페버 박사가 최근에 발표했죠. 유전자 분석으로 인간은 나무 위에서 살았다. 호모사피엔스하고 같은.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책에네요. 그러므로 인해서 인간들이 팔만 뻗으면 나무까지 이어서 팔만 뻗으면 나무 열매나 이런 것들로 식사를 하도록 인체가 그렇게 설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발도 보십시오. 발. 여러분들의 발과 손도 나무를 잡도록 적합하게 신체 구조가 그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 TT 운동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뒤에 TT 운동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잖아요. 제가 이게 지금 회사에 이 T가 500벌이 있어요. 근데 제가 국내 우리 TT 운동 회원을 이 T를 그대로 입힌 채로 여성분들은 불로 생기거든요. 이걸 그대로 이렇게 TT 운동 이렇게 써진 채로 전 세계를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막 외국에서 우리를 보고 알아보고 그대로 알아보면서 케이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어쨌거나 그래서 지금 TT 운동이 무슨 뜻이냐면 휴식하고 운동하고 먹는 것들 이 세 개를 세 개 방식으로 해서 30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기본 구조로 그것을 효과로 받고 그것을 트레이닝하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TT 운동을 접하려면 이론을 먼저 이해해야 되고 방법을 터득한 다음에 반복 실습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생활습관에 저돌들도록 하는 회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리안 베이직 비빔밥은 우리 TT 운동에서 개발한 식사법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벨 의학상이 찾아낸 플로장스의 비밀 텔레미라는 책이 우리 회사에서 연구한 것과 거의 90% 일치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원래 다이어트를 한다는 것은 젊은 여성들이 살을 뺀다는 목적으로 했잖아요. 그거는 완전히 노땅적인 옛날적인 생각이에요. 다이어트를 한다는 것은요, 내 몸에 골밀도를 높이고 근육 밀도를 높이고 아주 비만하지 않는 이상 오히려 체중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요즘 다이어트는요, 체중 빼는 것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정말 관계없습니다. 제가 몇 킬로일 것 같습니까? 저는 정확하게 80.5kg거든요. 근데 저는 그 골밀도를 측정을 해보면요, 우리 보건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하면 골밀도가 1.5가 나오고 있거든요. 20대에도 1.0이 정상이에요. 근데 1.5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뼈가 쉽게 부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가 잘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피는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그렇죠. 골수세포에서 만들어지잖아요. 이 뼛속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골밀도가 내려가면 피는 안 만들어져요. 1.0 밑으로 내려가면 잘 만들어지기 어려워요. 근데 식사는 원래 우리가 식사를 잘한다는 다이어트를 즉 식사를 잘한다는 의미는요, 이런 온갖 색깔의 채소를 골고루 먹는 것을 의미해요. 단백질을 기본으로 해서 여기 계란이 있잖아요. 단백질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연구될 때는 이렇게 이 계란 하나하고 몇 개 이렇게 색깔이 있는 과일이 들어갔습니다만 결국은 과학자들이 과학적으로 잘 만들어진 건강식품이 참 유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외국에 나가기 전에 배낭 속에 넣기 전에 이걸 찍어 먹은 거야. 그러니까 아침에는 이거 먹고 점심에 이거 먹고 저녁에는 이거 먹고 이렇게 먹으니까 외국에 나가면 식사하는 게 제일 골치 아픈 일이잖아요. 그게 해결되더라고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식사들로 자, 그럼 이제 오늘 주제, 핵심 주제입니다. 네발 걷기가 그것도 보통 뭐 이렇게 달리기 걷기가 아닌 그러면 잠시 여기에서 제가 딱 2분으로 함축돼서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선생님은
걷기로 일부러 내 건강을 위해서 걸어본 경험이 있었습니까? 여기 계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네, 손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걷기를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이 무릎이 더 아프더라 하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아직 그러면 건강하신 거예요. 조금만 더 계시면 걸으면 걸을수록 아플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무릎을 펴서 걷기 때문에 그래요. 무릎의 특성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걷기를 할 때 무릎을 구부려서 이렇게 놓지 않으면 자꾸만 그 무릎을 이게 마치 콩콩 튀는 결과를 낳게 돼요. 그래서 무릎이 자꾸 망가지게 됩니다. 근데 무릎이라는 특성이 올바른 방법으로 혹사시키면 혹사시킬수록 강화되거든요. 제가 이것을 무슨 자격으로 말씀드리냐면 서울신문 2004년자 신문에 전체 신문 예전에 신문이 이렇게 컸잖아요. 전부 이면이 저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찼거든요. 특집을 실었어요. 의학적으로는 걸을 수 없는 다리인데 인라인 스케이트 강사를 하고 있다고. 그거는 인라인 스케이트가 무릎을 구부려야지 되는 운동이잖아요. 제가 무릎이 옆으로 꺾이는 그 스포츠 활동을 하다가 젊었을 때 옆으로 꺾이는 부상을 당해가지고 연골도 파열됐지만 동맥도 파열돼 버리고 근육도 다 파괴돼 버렸거든요. 근데 제때 수술 못 해가지고 다리를 절단하려고 군대 시절 때 부산 망미동에 있는 정형외과 분이 통합병으로 제가 활성되었거든요. 근데 결국 수술 안 했습니다만 결국은 치료도 결국 운동으로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리는 지금 현재 정상보다도 더 강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무릎의 특성 제가 정리 말씀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만약에 건강을 위해서 그 무릎을 사용해서 걷는다고 했을 때 천천히 걷더라도 이렇게 걸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무릎에 걸리는 그 체중을 떠받치려고 하는 그런 근육들이 힘을 많이 받기 때문에 무릎이 아플 것입니다. 그 아픔을 즐기십시오. 그리고 집에 오셔서 뜨거운 물에 수건을 적셔서 10초만 이렇게 자극해 주세요. 무릎이 다음날 너무너무 가벼워지고 깜짝 놀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릎에 대한 특성은 지금 그걸로 그만하고요. 지금까지 네발 걷기라는 것은 이렇게 맨손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여성의 앞을 보기 위해서는요. 이 뒷꼭지가 등에 닿도록 머리를 꺾어야 돼요. 앞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없습니다. 그리고 체중이 과도하게 앞으로 쏠려죠. 그리고 손목이 꺾여요. 네. 자, 그렇게 하고 발바닥을 지면에 닿지 않게 함으로써 운동이 부분적으로만 된다는 그런 제한성이 있었고,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발 걷기로 인해서 모든 신경을 압축해서 체중 압축으로부터 해제한 다음에 인간의 몸을 치료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 의사들이 그 방법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길을 네발 걷기 도구가 특화되고 판매됨으로써 그 길을 열어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여성분이 여기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계십니다만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중목욕탕이나 내가 목욕을 하기 위해서 딱 상의를 벗으면요 가슴이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정말로 그 나이만큼 이 가슴이 축 처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아주 중요해요. 여성분들도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건데 네발 걷기로 하게 되면 여기 근육과 여기 가슴골에 부채살처럼 이 티타출처럼 이렇게 잘게 이렇게 보이는 그런 대흉근이라는 근육이 있거든요. 이것을 걷는 동안 이 확 티타출처럼 수축이 돼요. 그러면서 어때요? 이렇게 축 처진 가슴이 이렇게 싹 올라가요. 근데 이게 올라가는 효과가 상상 이상으로 올라가요. 상상 이상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대흉근 수축작용이라고. 요게 축 처져서 그러게. 요게 팽팽하게 잡아당겨지면서 요렇게 됐던 가슴이 이렇게 올라가요. 얼마만큼 빠르게? 많이 걸리면 3개월 걸려요. 굉장히 빨리 오는 사람은 보름만 해요. 그리고 그런 가슴을 되찾을 수가 있는 거죠. 좀 젊었을 때 확대하는 얘기예요. 이렇습니다. 개개인별로는 이게 제가 이제 청소년 신호가이나 문화센터에
그리고 이제 지금 부산에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 부산에 그런 롯데백화점에 강의 개설을 신청서를 내놨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여성분들을 이 운동을 일주일에 2번씩 시키는 거야. 하루에 40분씩 시키는 건데 이게 하기 전에 자기 이렇게 내가 저 유두의 끝 꼭지를 높이를 재요. 키 높이 재는 그걸로. 재가지고 3개월 후에 그 결과치를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런 해당 논문도 쏟아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중간에 제가 정리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냐? 이것뿐만 아니고요. 지금 조금 위에 또 나온 거 굉장히 괴막한 이야기가 나와. 아니 세상에 아니 이 운동 하나로 가슴을 올릴 수 있는 게 있다니 이거는요 돈 많은 사람에게는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돈이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준다도 할 운동이에요 진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있다더라. 그 다음에 머리를 천재로 만들어준대. 아니면 머리가 아픈 사람한테 여기 PT 운동 했더니 정말 안 아픈 사례가 있대. 그래서 소개했더니 소개비가 그 사람한테 받은 20%를 여러분들한테 드려요. 실제로 이거는 본인이 뭐 소개가 끝나겠습니다. 이거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선진국에서 가슴을 여성분들 가슴, 남성들이나 여성분들 처진 가슴을 올리는 운동은 이렇게 다양해요. 이렇게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생전 처음 듣는 이 운동 종류잖아요. 댐벨, 스쿼드, 프레스, 사이드, 안, 리프트, 낙탑, 도즈, 코브라 자세 쭉쭉쭉 해가지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겠죠. 네. 비싸게 갖고 저기 하겠죠. 무엇보다도 이 운동의 꽃은 꽃은 뇌에 직접적으로 자극을 줘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폐증이나 뇌가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 되게 많다고 했잖아요. 아스파거 증후군, 서번트 증후군, 뇌졸중, 사이코패스, 소사이코패스, 자폐증 이런 환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남동생에서 서번트 증후군이에요. 상계중학교 2학년 다닐 때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상계백병원 응급실에서 깨어났는데 대담실 없이 깨어났는데 갑자기 천재가 되었어요. 이렇게 딱 쳐다보면 1초 동안 딱 쳐다보고 딱 돌아서는데 더 이상 안 보고 캔버스에다가 사진처럼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걸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해요. 그 왼쪽에 뇌가 파괴되면서 거기에 신락같이 조금씩 흐르던 이 불완전한 그 혈류 때문에 그렇게 사람이 기절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피가 오른쪽으로 붙어버려요. 핏줄이. 그래가지고 오른쪽으로 붙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뇌가 어때요? 기계를 잘 만지는 천재로 바뀐다든지 아니면 피아노를 잘 친다든지 아니면 그림을 잘 그린다든지 이렇게 바뀝니다. 여러분도 가끔 가다 TV 보면은 막 불구 소녀가 굉장히 피아노 잘 치는 거 보셨죠? 그게 서번트 증후군이에요. 일반 사람들하고 왼쪽 뇌가 파괴돼가지고 일반 사람들하고 대화가 불가능하거든요. 소통이 불가능해요. 그걸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번트라는 의미가 뭐냐면 그러니까 그 속에는 그 낱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IQ 20 그러니까 백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왼쪽 뇌는 파괴돼서 백치가 되고 오른쪽 뇌는 부분적으로 천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번트 증후군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진입보행이나 잘못된 식사 때문에 이런 환자들은 지금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서번트 증후군까지는 아니지만 도대체가 조금 전에 내가 휴대폰을 나눈 지가 생각이 안 나요. 계속 찾아요. 이런 일은 빈번해질 것이다. 내가 점점 죽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누구라도 다 그런 나이 때는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뇌발 걷기와 음식과 잘 조화돼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강좌 세 번째 강좌입니다만 이 강의 제목이 그래요. 천재가 되시니 머리가 아프니 이거거든요. 그래서 뇌가 좋아진다는 것은 제가 좋아졌다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어요. 뭐 어쩌라고 네가 뇌의학 박사야?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가 없어. 너 한번 고소 당하고 싶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래야 정상이 사회가.
저가 의사입니까?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운동을 하기 전에 이 뇌폐 검사를 받아요. EEG 검사라고 해요. EEG 검사. 그 다음에 이거는 뇌와 뇌 사이에 이 전자파를 주고받고 하는 그 신호를 포착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활발하도록 하게 하는 촘촘히 발달된 뇌혈관 살색을 볼 수 있는 것이 fMRI예요. 제가 이것을 이 운동을 연구할 때는 20년 전에는 이 두 개 촬영을 했을 때 800만 원 비용이 들었어요. 지금은 얼마 줄 아세요? 40만 원이면 두 개 끝나요. 그래서 지금 어플이 생기고 유튜브가 생기고 나는 이럴 때를 대비를 했거든요. 그때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은 이 운동을 하기 전에 이걸 하게 된다. 그리고 사람이 네발 걷기로 천재가 되는 순간에는 한 밤 10시쯤 돼서 막 머리를 붓고 막 분명해져요. 아까 제가 정상적인 머리에서 그렇게 머리가 다운이 될 때는 비절한다고 했죠. 천재가 되는 그 순간은요, 마찬가지로 비슷한 경험을 하게 돼요. 사람이 발작을 좀 하게 돼요. 살짝. 근데 그 까무라질 정도는 아니에요. 그 경험이라는. 그리고 이제 그를 천재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이 세상에는 자폐인이 많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익이라든지 이런 fMRI로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자폐아들은 구석지구에 가서 이렇게 혼자 쪼그라앉아서 혼자 흐느끼고 울거나 갑자기 화를 내거나 이렇게 하죠. 이런 자폐아를 케어할 수 있다. 주변에 여러분들이 안 물어봐서 그렇죠. 선생님들이 계신 주변에 이렇게 물어보면 자폐아들이 되게 많아요.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그래서 자폐아를 케어하는 거는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유튜브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자폐아는 이렇게만 케어할 수 있어요. 옛날에 아무리 선생님이 이게 전승모 선생님이거든요. 네, 닭갈비를 사업을 좀 크게 하시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모두 다 전문가가 전부 다 자폐아를 직접 상대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공했던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아무리 건강을 뇌를 잘 치료하고 어떤 걸 해도요, 자폐아를 정상적으로 한다? 자, 제가 증거를 말할게요. 아무도 없다는 증거를. 티머스 R 제능씨라는 뇌의학박사면서 미국의 목사인 사람이 책을 냈어요. 어떤 책 제목으로? 내 하나님 설계의 비밀. 이 책을 보면 하나님도 자폐아는 어쩔 수 없다 라고 기술해요. 그만큼 자폐아는 치료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강력히 너무 치료할 수 있어? 이건 아니지만 치료라는 단어를 제가 사용하는 건 불법이에요. 좋게 할 수는 있어요. 뇌를. 그래서 자폐아를 케어할 때는 생존권이 장악된 상태에 그 상태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보호자가 필요를 해요. 필요를 하고요. 물론 여기는 사람을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자폐아여야 되겠죠. 아주 누워있거나 이상의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케어가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 TT 운동에서 배출한 강사가 보호자를 가르쳐 준 다음에 보호자가 네발 걷기를 운동을 하게 되면 그러면 자폐아만 네발 걷기 운동을 하냐? 여기 계신 전성훈 사장님 들어줘서 선생님 마찬가지로 네발 걷기 운동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일단 가르쳐 드려요. 제가 시범 보여드려요. 그리고 그게 몸의 변화를 한번 느껴보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게 보호자를 먼저 터득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이제 자폐아한테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리더는 안 보이는 곳에 이렇게 저 멀리서 지켜만 보고 있고 이 보호자가 이 자폐아를 가르칩니다. 네발 걷기를.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해서 성공시키는 그런 구조로 나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폐아의 것은요, 주변에 자폐아 한 가족 안에 자폐아가 생기면 그 가족이 콩가루 집안이 되고요. 그걸 도덕적으로 자폐아를 평가한 경우도 잘못된 경우도 기가 막히고요. 자폐아를 자꾸만 비전문가가 변화시키려고 압박을 줘요. 그럼 더 증세가 나빠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적군 아군 편이 갈려버려요. 그 집안이 콩가루 쪽에 있어요. 집안이. 그래서 그걸 방치하는 것은 비도덕적이에요. 옳지 않아요.
그걸 해결해야 돼요. 해결되는데 전문가한테 보내면 이를 자폐아들로 하여금 이런 운동을 하게 시키거든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자폐아 여기 있고요. 선생님이 말에 좌우로 한 사람씩 따라 붙어요. 비용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한 시간당 수십만 원씩 들어요. 이것은 복지국가가 정말 잘 돼 있는, 복지가 잘 돼 있는 선진국에서 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도는 할 수가 있죠. 하고 있어요. 있기도. 근데 이것은 어때요? 그래서 네발걷기로 하나로 이것이 그런 것들이 장애 케어가 가능하다. 그리고 TT 운동에서는 만약에 지도자 과정을 이거를 난 뭘지 모르겠어. 아직 자세히 모르겠지만 내가 운동을 좋아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걸 좋아하니까 아니면 내가 이거 소개만 해서 나도 좀 어떤 수업을 좀 올려보고 싶다. 그러면 TT 운동에서 이런 거 한다는데 그 사람 한번 찾아봐라. 요것만 소개를 해주세요. 그러면 일단 소개받으면 그 사람이 이제 젊은 사람이겠죠? 그러면 이제 TT 운동에서 이론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 실습으로 이것을 운동을 가르친 다음에 요거 이제 척추에 대한 간단한 예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지금 L2가 눌렸어요. 여러분 척추에 L2가 다 있겠죠? 이 부분이 눌리면은 오른쪽 허벅지 중간의 바깥 부분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신체는요, 이 근육 조각조각이 다 이 척추 몇 번 신경이 다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눌리면 그 기능을 못해요. 네,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이런 이론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사람들한테 지도할 수 있는지를 이제 발표하게 만들겠죠. 그래서 발표 테스트까지 다 끝나면 민간 자격증이지만 TT 운동에서 자격증을 준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두뇌발달 프로그램으로 체험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 있으니까 선생님도 서든만 해가지고 자격증만 따게 되면 주변에 학생들을 체험학습 거리를 못 찾아서 지금 안달보다 난리가 났거든요. 정말 이거 돈이 됩니다. 정말 돈이 됩니다. 정부로 같은 돈도 있고 학생들한테 쓰고 이걸 받은 적도 있고 이걸로 소득을 내는 적도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제 운동이죠. 이거는 제가 초보자 시절에 원래는 이게 정상적인 자세는요 여기서 45도 각도로 이렇게 돼 있어야 정상이야. 이것을 무릎 위에 상체 거상법이라고 합니다. 무릎을 내 상체를 무릎 위에다 올려놓고 입이 내려가겠죠. 그 상태에서 해야 정상적인 자세입니다. 어쨌거나 이 운동을 하게 되면 골프가 잘 되는 분들이죠. 자 어때요? 이 척추는 호랑이처럼 좌우상하로요 움직입니다. 척추가 좌우상하로 움직이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될까요? 운동을 아주 유연한 운동을 정확하게 잘하는 젊은 사람도 몇 사람 안 될 거예요. 그것도 돈을 많이 들였겠죠. 노력을 많이 했겠죠. 그리고 이 팔의 힘은요, 과장되게 좀 말하자면 쇳대기를 잡아들면요, 쇳대기가 부러질 정도로 이 악력이 세져요. 네. 이 손바닥하고 이 심장 사이에 연결되는 혈관은요, 정말 혈관은 그냥 배수로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정도 손바닥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악력도 세지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골프 같은 것도 손목 힘, 어깨 힘, 척추의 유연성 가지고 장타를 하는 거잖아요. 골프를 잘할 수밖에 없죠. 미국에서 프로 골퍼들도 저에게 이 배우고 나서 비거리가 아주 늘어나는 사례가 있어요. 유튜브에 증거가 있는데 사람들이 아직 발견을 못했어요. 자, 그 다음에 야구 실력이 좋아지는 원리, 우리 제가 만든 그래픽이에요. 야구도 이게 볼을 던지기 전에 뒤를 활처럼 휘어야 되잖아요. 확 휘면서 이렇게 또 거꾸로 이렇게 확 뒤엎잖아요. 이 폭발적인 에너지가 아주 강한 척추를 유연하고 강한 척추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네발걷기로 하게 되면 그런 실력을 갖습니다. 여기서 야구에 직접적 관계가 없을 거니까 이거는 그냥 소개만 하고 지나갑니다. 네발걷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따 그러면 저기 위에 올라가서 제가 실제로 체험을 해드리게 할 건데요.
원하는 사람이네. 근데 그 전에 제가 시험 보겠습니다만은 침대 옆에서요 군복이가 꼼지락꼼지락 하듯이 네 발로 이렇게 제자리에서 걸어요. 얼마 동안? 처음에는 10초 동안 3번. 그러고 나서 손목을 양쪽 손목 이렇게 털어요. 그리고 손목을 따뜻한 물에 이렇게 살짝 10초 내지 이렇게만 하면 돼요. 그러면 후유증 없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음 날은 좀 빠르게, 그 다음 날은 더 빠르게. 점점 하다가 그렇게 되면 내 아랫배는 힘이 없어지고 폐건처럼 날렵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체형도 아주 멋지게 만들어져요. 제가 정장 입고 이렇게 걸어가면요, 와 멋있는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우리 네발걷기로 다녀진 남자들요, 3명만 정장 입고 거기 걸어가면요, 종로로 가서 사람들이 쳐다봐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꽉 채워 보여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저는 나이가 들고 혼자니까 그렇지만 네발걷기로 다니는 몇 명의 남성분들이 계시거든요. 사람들이 와 이래요. 뭔가는 뭐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몸에 그렇게 품이 있는 책을 만들어준다고 할까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네발걷기는 이 원리가 이래요. 물리적 특성으로 인한 반응,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 물리적 특성이 뭐냐면 뇌와 심장이 같은 이 고도선상에 놓이게 돼요. 그래서 이게 여기 골반이 이렇게 가위질을 하면서 내가 두 발로 정상적으로 이렇게 보통 사람처럼 걸었을 때는 이 운동 내각이 몇 대 정도 될까요? 많아봐야 34도, 35도예요. 이 파워 걷기 해봐야.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게 몇 도냐면 135도예요. 135도. 여성분들요, 거의 나이가 들면 여기 엉덩이 골절이 일어납니다. 그게요, 인간이 이 골반만큼은 360도를 다 중심 있게 움직이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직립보형으로 고작 10도, 15도 이 그 부품을 가지고 걷기 때문에 이건 고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나중에 엉덩이 골절 다 생깁니다. 젊었을 때 이런 운동각을 가지고 운동을 했을 때는 정말 튼튼한 골반을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척추가 호랑이처럼 제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따가 시범 보여드릴게요. 척추가 좌우 상하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거기서 엄청난 공포감을 느낍니다. 호랑이가 무서운 거는요, 그냥 어슬렁어슬렁 걸어도요, 이 척추의 유동성 때문에 그래요. 물론 얼굴도 무섭지만 척추가 상하 좌우로 움직여요. 네, 상하 좌우. 인간이 그렇게 된다. 저기 최근에 BBC 다큐멘터리 방송에서 뭐가 나왔는데요. 영국에 인간에게 가장 좋은 운동이 연구했는데 최종적으로 딱 결론이 나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인간에게 가장 좋은 운동은 아주 격한 운동을 2분 동안 6번 하는 거예요. 2분 동안. 이 네발걷기 운동이요, 거기에 딱 만든 것 같아요. 정말 힘들어요. 기절할 정도로 힘들어요. 근데 그 정도로 또 좋아요, 오늘. 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신체의 반응은 어떻게 나냐? 척추는 바른 위치에 자리를 잡겠죠. 당연히. 모든 신경이 눌려든 게 해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신경줄이 그만큼 이제 해제가 되고, 직퇴 운동각이라고 저는 붙였는데, 전 세계에 처음 있는 운동각, 용어죠. 왜냐하면 이 운동을 제가 고안했으니까. 50개를 시달리지 않은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이 무거운 판을요, 계속 여기다가 걸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 이렇게 네발 걷기 하게 되면 이렇게 체중을 실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니까 어때요? 이게 고장나게 돼 있죠. 고장나게 돼 있죠. 그래서 그게야 고관절은 언제든 고장나게 돼 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극히 나쁜 게 여기도 근육이 부족해가지고 어때요?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갈 때 노인들은 거의 다 넘어져서 사망해요. 그 원인을 의해서. 마지막에는 맨 나중에는. 왜 그렇습니까? 침대에서 일어나서 30분까지는요, 뇌가 아직 자고 있거든요. 뇌는 나중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침대에서 막 일어났을 때 이 흔들흔들 중심이 잘 안 잡히죠? 그래가지고 뇌가 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체는 일어나는데 뇌가 아직 자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서 화장실 갈 때 진짜 주의하세요.
근데 그것도 뇌가 늦게 깨어나서 그렇지만은 여기 이 발목을 감싸고 있는 그런 근육이 들어가면 중심을 잃고 쉽게 쓰러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퇴운동관계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뇌발굽기의 가장 핵심적인 거죠. 뇌의 다양한 혈류가 강하게 공급되면서 뇌 지도가 바뀌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겨우 이렇게 바느다랗게 부분적으로 좀 끊겨 있거나 바느다랗게 흐르는 그 촘촘한 그런 혈관들이 아주 발달되게 되면서 아주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뭐 뇌발굽기 전에 됐죠. 그러면 남성분들께서는 이거는 역시 미국 BBC 방송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뇌발굽기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 아주 특이하기 때문에 그 특집으로 나온 그 화면 캡처해 거든요. 이건 맨손으로 뇌발굽기 하는 사람인데요. 여기 팔을 보세요. 거의 사람들 그 허벅지 사이즈예요. 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A3썰이라고 되어 있죠. 30일 만에 만든 뇌발굽기 30일 만에 만든 체형이에요. 보통 헬스장에 가면 막 무람한 체격에 막 근육 위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런 체형이 저는 그런 체형보다 몇 배라도 훌륭한 체형이라고 봅니다. 이 사람이 정량을 입으면 얼마나 라인 멋있어 보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의 체력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런데 네 발로 하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이 도구로 사용하면 더 좋지 않겠냐. 제가 말씀드린 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여기는 길어요. 지금 저기 올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원광대학교 MOU 맺어져서 TT 운동 학과가 지금 준비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가서는 이제 저는 교수작으로 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교과서 교적 개발 공동 연구 원광대학교 병원하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수많은 데이터도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학적 가치가 아직 크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그 대학생들이 몇 년 동안 대학 봐야 될 만큼 이 이론이 아주 장대해요. 그래서 이제 두서없이 대략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여기까지만이고 지금 이학경 박사님께서 지금 나오셨는데 여기 아까 밖에 계셔서 자세히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나중에 그럼 별도로 말씀드리고. 자, 여기까지가 지금 몇 시입니까? 죄송하지만 5시입니다. 5시죠. 자, 그러면 이제 시범 파운스가 1시간 정도만 이제 더 남았네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제가 식당에 음식을 좀 주문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진짜 오늘 잘 대접해드리지 못하는 거 미리 말씀드려야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꽈나하고 이게 준비되어 있거든요. 여기 이제 이쪽 뿌리면서 이렇게 같이 식사하는 시간 가져요. 여기까지만 이제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아까 제가 이 TT 운동 측에서 원한다는 게 뭐였죠? 네발대 걷기가 팔리는 거, 그다음에 운동회를 하는 거, 네발 걷기 대회 축제에 그 명예직을 갖는 거,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다음에 이 운동하는 사람을 소개해주거나 정신 이상으로 고생하는 자폐하다 이런 사람을 소개할 때마다 소득이 일어날 때마다 20%를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여간 그것을 포함해서 좀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죠. 제가 한 3가지만 좀 네네, 맞아요. 아까 좀 여쭤보려고 그러다가 네. 좀 많이 약간 우리 선생님 어떻게 돼서 이게 네발 걷기에 아니 그거 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거기에 당, 과일, 탄수화물 이런 것들이 이 독극물이라고 표현하셨던데요. 네. 우리 3대 영양소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탄수화물이 독풍이라는 게 저는 약간 좀 납득이 안 가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세 번째 사실 이게 아까 지금 이제 원광대학교 병원하고 MOU를 하셨다 그러는데 대학교 추가 병원이 아니고
아, 병원이 아니고요. 그래서 혹시 전공을 스포츠 의학을 하셨는지 그 세 가지가 궁금합니다. 자, 저는 이 유튜브에도 있고 이제 이 컨텐츠도 이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 의사분들이나 최근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이용문치는 부회장이라고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지인들을 데려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캠프식으로 먹고 자면서 저한테 이걸 배우는 거죠. 그래서 자기 학원에서 이걸 적용하는 겁니다. 할 때 다 이구동성 묻는 게 당신이 의사도 아닌데 도대체 이걸 어디서 배웠냐는 거예요. 난 어떻게 접했는지. 네, 어디서 배웠냐. 근데 탄저병행을 또 설명하면 이 사람이 원래 나무에서 살았다는 그 말고 저 개인사가 가족적인 그 뭐 어렸을 때 뭐 운동을 하다가 무릎을 다쳤고 그 다음에 가족 중에 썰부터 중국은 남동생이 있었고 뭐 기타 등등 여동생이 콩파담으로 뭐 죽었는데 사실 1년 동안 고려대학교 불구병원에서 루마티스 관절염으로 잘못 알고 치료를 받다 보니까 뭐 갑자기 콩파담이라는 게 나중에 당병을 살게 돼서 일주일 만에 좀 사변이 하니까 우리 또 어머님이 두통으로 굉장히 고생하는데 제가 외가 쪽으로 저도 굉장히 심한 두통으로 시달렸고 굉장히 학식불전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아주 공부가 맨날 꼴찌였어요. 이 머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이 사는 동안에 다 알게 되고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뭉쳐져서 이걸 저가 살아야 됐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라이스케트 강사를 하게 되었고 내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스스로 됐던 거지. 내가 가방끈이 들어서 아니면 뭐 미국의 무슨 유명한 의과대학을 나와서 결코 아니라는 걸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또 탄수화물은 독극물. 제가 탄수화물이 독극물이다라고 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거기에 그렇게 표시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됐습니까? 네. 가대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거를 컬러푸드라고 하잖아요. 이제 앉으시. 저는 이 다리 TV에서 아픈데. 이거 팔색채소라고 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팔색채소에 우리들이 인체에 필요한 탄수화물이 충분히 들어있다고 합니다. 일부러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게 되면 즉시 이게 당화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문 용어입니다. 당화 반응. 메모를 하셔도 돼요. 이 당화 반응에 의해서 뇌에서부터 벌써 혈관이 이 본드를 칠해놓은 것처럼 혈관이 이렇게 끈적끈적이 달라붙어 버린대요. 이렇게 되버린대요. 저반대듯이. 그래서 즉시 텔로미어가 더 짧아지는 그런 현상이 납니다. 즉 말해서 질병을 일으거나 노화가 푹 진행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책이 제목이 뭐라 그랬죠? 선생님 혹시 저번에도 생각나십니까? 뭡니까? 노자로 시작돼요. 그래서 노텔신이라고 있어요. 노텔신. 즉 노벨의학상이 찾아낸 노벨의학상이 찾아낸 불로장생의 비밀 텔레미어. 정확한 책 제목이에요. 거기 보면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는 거의 독극물 식사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렇게 독극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정말 그런 생각이 갖도록 특히 강조하고 즉시 텔로미어 길이를 짧게 하더라. 그래서 아까 그런 제가 말씀드렸던 단백질과 컬러푸드로 식사를 했더니 그것이 멈추거나 나의 관계없이 오히려 늘어나더라.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800년, 900년 살 수 있으되 실제로 거기 노벨의학상 거기 그 책을 쓰는 그 의사들이 발견한 거는 사람마다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그리고서 그런 좋은 식단을 실천을 하는 나이 시점이 중요하겠지만 시작의 시점이 중요하겠지만 120살까지는 전혀 아픈 데 없이 사망 직전까지도 원리까지 그대로 볼 수 있고 모든 몸의 기능이 정상적인 상태로 살 수가 있다. 그런 이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이 4가지였습니다. 아니, 3가지 다 됐습니다. 3가지 다 네, 다 됐습니다. 예. 제가 나서기가 좀 그런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하경 박사님의 아버지 후배이자 대학교 후배이고 여기 이분은 오래전부터 알아왔던 분인데 제가 중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질문 한 분만 더 받고 중단하고 전 여기 이하경 박사님 팀으로 온 사람이 아니고
이분의 개인적인 그 서포터 내지는 파트너로 온 거니까요. 제 말씀을 들으시고 행사 진행을 하기 위해서 개입한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질문 한 번만 더 해주십시오. 이게 어떤 일이라는 게 중재인이 가장 좋은 역할을 해야만 됩니다. 본인은 워낙 오랫동안 여기에 탐닉에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가치를 계속 얘기해야 될 중요성이 있고 이게 말씀하십시오. 아, 저 친구가 디스크로 허리 디스크로 이렇게 완전히 우리 나이인데 이렇게 다녀요 할아버지처럼. 네. 그것도 치료가 가능한지.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먼저 병원에서 시도를 하고 병원에서 대안이 없다고 했을 때는 저를 보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치료가 아닙니다. 이건 치료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저는 위반을 하는 거예요. 척추를 좋게 할 수 있다. 교정. 네. 교정이 아니고 좋게 할 수 있다. 좋게 할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좋게 안 될 수 있는 가능성 두 가지예요. 본인이 이 운동을 공부를 안 해. 그 이론 공부가 있거든요. 먼저 그래서 이해를 하고 거기에 바탕에서 이건 맞다. 그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이해도 빠릅니다. 이론이 그 상태에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정도에 따라서 비용이 아주 수백만 원이 초과될 수 있어요. 또 질문해 주세요. 지금 전성이 말씀만 따라 우리가 또 질문을 하면 계속 길어지니까 또 진행을 하면서 네, 또 네. 멀리 도망가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질문을 하실 방향하고 오늘 이렇게 또 강연을 여러 개 사업 설명도 되지만 사실 강연은 많습니다. 제가 또 아까 늦게 오신 분 때문에 편안하게 중간중간에 제가 못 봤는데 우리 인맥교육 포럼에 지금 밴드에 가시면 제 방송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 방송을 좀 보려고 그러는데 중요한 건 저도 많이 느껴서 들었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대학원에서 박사과정도 하기 때문에 강의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아주 사항들을 굉장히 오늘 많이 강의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경제원 우리 대표님께서 물론 본인의 사업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알아야 돼 정말로 그런 지식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꼭 그런 비즈니스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건강이라든지 또는 지식이라든지 아주 굉장히 좋은 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또 실습도 또 해야 되니까 가셔가고 제가 이제 여기 이제 더 굉장히 길고 더 많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간상 좀 짧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서 느꼈더니 제가 드라마를 하느라고 좀 못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가 들은 중에서 간략하게 중간에 제가 좀 안내했듯이 중간 특강을 조금씩 넣는다 그랬어요. 중간중간에. 그래서 그것도 해야 되니까. 제가 여러분이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는 굉장히 아주 지식이 박사에서부터 교수님 다들 굉장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 도사들한테 요령 얻는 건 아니고 제 나름대로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그 시스템이 있으니까 저희 고려대학교에 오는 분들도 현직 교수에서부터 진지한 분이 많이 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박사를 가르치는 또 박사를 강의를 하는데 지금 오늘 나온 중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심장과 뇌가 일치한다는 것은 우리 생태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심장과 우리가 숙이면 어떻게 되죠? 이게 일치되죠. 이게 사람이 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장과 뇌를 이렇게 했을 때 상대방을 같이 보는 거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죠. 그러면서 운동도 되고 그게 굉장히 어떻습니까? 사람이 자세를 낮추라는 거 있죠. 우리나라 속담에. 이게 굉장히 아침에 일어나도 이게 뇌와 심장이 일치된다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뇌와 더 구분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입과 항문이 일치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장 아주 안정적인 자세죠.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있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죠. 여기 얼마나 튼튼하면 저는 이게 껴입고 있는데 반팔 입고 이렇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대단하죠, 그죠? 나 이런 거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장과 뇌가 이렇게 일직선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건강이라든지 생태학적으로도 안정된 자세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운동을 자주 하시고 너무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숙여주면은 싫진 않죠, 그죠? 예. 여기 후배님 되시지만은 선배가 이렇게 90도로 일치돼서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자세를 낮춰라. 자세 낮춰가지고 사회 나와서 싸울 일은 없습니다. 예, 그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 성인 자폐라는 게 있어요. 아까 자폐라는데
우리가 저도 손자가 있습니다만은 요새 애들 언제 순간에 잡혀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성인 자폐란 뭐냐? 집에서 운동하고 여기에 자폐장 없습니다. 제가 그 대학교 우리 고려대학교 동창들 좀 보면은 정년퇴직했다고 집에서 운동하고 자폐해가지고요. 그 성인 자폐증 걸리면은 여러분 가는 겁니다. 빨리 가요. 요소에 제일 먼저 가시는 분들이 성인 자폐증이에요. 유아 자폐도 중요하지만 위험하지만 성인 자폐도 굉장히 위험하죠. 여기 오신 분들은 성인 자폐가 아니니까 아주 건강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한 중에서 뇌가 아침에 일어나면 늦게 활동한다 맞는 거죠. 네. 그래서 낙상이 많이 걸리죠. 낙상. 네. 그 시간 낙기 위험하죠. 일어나서 30분 일어나가지고 침대에서 낙상, 우리나라에서 침대에서 낙상 사고 1위입니다. 침대가 낙상이 제일 1위에요. 자기 집이 제일 안전한 자기 집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낙상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침대나 아침에 일어나실 때 뇌를 같이 깨워줘요. 뇌가 일어나서 뭐 하죠, 그죠? 그럴 때 일어나서 어떤 운동을 하느냐? 보통 부부 회견할 때 막 이런 운동 많이 하죠. 예?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이렇게 침대를 가지고 이렇게 약간 일직선 운동을 뭐 이렇게 몸은 좀 이상합니다만 그런 운동을 해주시고 일어나시면서 그래야 낙상이 변하죠. 그래서 이석증 같은 경우도 낙상을 원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유의해가지고 운동을 하면서 낙상 사고를 방지하라. 그것만 알아도 오늘 와서 여러분들이 정말 갑자기 돌아가실 분이 살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강대원 우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회장님이 선물 하나 갖고 오라 해가지고 예. 제가 이거 장배우님 예. 여기 저 솔직히 그만 받아왔습니다. 이거 보세요. 그래서 이거 저 우리 저 노광준 박사는 사진 하나 사진 하나 지금 이거 어떻게 했냐면 아름다운 분이 아름다운 게임으로 강매운 대표님께 누가 찍었지? 많이 해가지고 이거 사진 찍었어요. 사람 한명이 한 건데 누가 회장님이 오늘 치킨 드시고 이거 선물 준 사람이 같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어이구. 그래가지고 사진 하나씩 우리 인맥 포럼에서 선물하는 거예요. 네. 선물 있습니다. 글씨 멋있지 않나요? 아유 이렇게 정말 네. 오늘 취지하고 똑같죠? 네. 아름다운 동행. 예. 그 아름다운 동거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동거하는 자리죠. 같은 그 공간에서 같이 있으니까 동거입니다. 예. 아 불을 좀 켜줘야 되는데. PPT 때문에 됐네요. 대표님도 이 네. 선물을 좋아하시네요. 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하나 둘 예. 직접 쓰신 거예요? 아니에요. 다른 거. 오. 나온 거예요. 일부러. 회장님이 선물을 하나 이제 보자고.